13살 초등학교 6학년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 1학년과는 완전히 다르고 3학년과도 차이가 많이 나고 바로 아래 학년인 5학년과도 느낌이 참 다릅니다. 초등이란 말이 왠지 어색하기도 한데요. 13살 아이들에겐 큰 변화가 일고 있다네요. 6학년이 되니까 애들이 많이 변하더라고요. 지금은 6학년이 가장 힘들다고 많이 하십니다. 애들이 사춘기가 좀 일찍 오다 보니까 말대꾸가 심해진다든가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거. 눈빛이 좀 달라지거든요. 네 마음대로 안 되지? 라고 했더니 울더라고요. 괜히 토라지거나 짜증 부리거나 이유 없이 막 할 때 무기력함 막 이런 거에 빠져있는 것들이 되게 안타까워. 설문 결과 6학년 아이들 중 절반 가까이 되는 친구들이 사춘기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빵을 먹겠다 그래서 빵을 주고 이제 오빠만 이제 신경 쓰고 막 하다 보면 다 식탁에 차려는 걸 보더니 막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든대. 그 빵도 빵 나름인가 봐요. 그런 식으로 왜 막 갑자기 화를 확 내면 나도 기분이 영 그렇고. 신경질적인 거 뭘 물어보면 대답이 이제 그냥 이렇게 예쁘게 안 오고 신경질적으로 까칠하게 이제 대답이 오는 거. 좀 대들고 약간 좀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어필하다 보니까 나랑 이제 부딪히는 게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싸우기도 좀 많이 싸웠어요. 6학년 부모가 말하기를 13살이 되면서 아이가 많이 달라졌다는군요. 대들거나 따지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 의견에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됐다고는 생각지 않는군요.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애가 전하고 달라졌다. 애가 이렇게 따박따박 따진다. 이렇게 이제 당연히 느끼시는데 관계가 악화됐다고 느끼시는 부모님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점을 반영하느냐 하면은 아이가 그냥 달라질 때가 돼서 달라졌을 뿐이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없다 라고 느끼신다는 거예요. 즉 아이의 변화는 그냥 순전히 아이 몫이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거나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태도 변화는 가정뿐 아니라 학교 수업 시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6학년쯤) 되면 학습 태도도 좋고 규칙도 잘 지키리라 기대하게 되죠. 초등 최고 학년이니까요. 지금 6학년들 어른들의 기대와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네요. 한눈에 봐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이 대여섯 명은 좋게 돼 보입니다. 집중 못하는 게 아니라요. 안 하는 거예요. 전 재미가 없어요. 얘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전 하기가 싫어서. 저 그 수학에 흥미를 잃었어요. 겁나 재미없어요. 왜요? 제가 진짜 그냥 재미없어요. 수업 시간 재밌는 사람이 어딨어요. 수업 시간에 무슨 생각해요? 놀 생각. 고학년이 딱 될수록 점점 발표하는 게 이제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하든 말든 약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생기고요.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요. 요즘에 각각 개성 넘치는 아이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 또 사춘기가 요즘에 일찍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기가 저희 역량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6학년보다 4살 아래인 2학년의 수업 태도는 어떨까요? 선생님 말씀에 문제도 풀고 서로 발표하려고 손도 드네요. 일부러 딴짓하는 아이는 찾아볼 수가 없군요. 공부하는 거 좋아요? 6학년은 숙제를 얼마나 해올까요? 안 한 사람 일어나봐. 자, 1명, 2명, 셋, 일어나세요. 넷, 다섯, 여섯, 현재 7명이 아니었죠? 25명 중에 7명.
6학년 교사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가 아이들이 숙제를 해오지 않는 거라던데 꽤 많이 안 했죠? 실제로 내준 수학 학습지를 지금 책상 위에다가 잠깐 펼쳐놨으면 좋겠어. 5, 6, 7명 맞아요? 옆반도 마찬가지네요. 고학년 되면 약간 습관적으로 안 해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학년은 습관적으로 안 해오는 아이는 거의 없고 보통 해야 되는 건 다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못 챙겨간 거. 어쩌다 숙제를 못할 수도 있죠. 까먹을 수도 있고요. 저학년은 반에서 둘 셋만이 이런 이유로 숙제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6학년은 습관적으로 숙제를 해오지 않는 아이들의 수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초등 저학년과 최고 학년의 학교 기본 생활 습관은 어떨까요? 개인 사물함을 열어봤습니다. 자신 있게 열어 보이는 저학년 아이들 정리정돈이 잘 돼 있군요. 6학년 사물함도 열어봤습니다. 안 돼요. 찍지 마세요. 안 돼요. 남녀 가리지 않고 대체로 지저분하군요. 학습 태도도 좋지 않고 숙제도 안 해오고 정리정돈도 안 하는 6학년 친구들. 왜 학교에서 하라는 걸 안 하는 걸까요? 학급 안에 있는 규칙이 어때요?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못 뛰잖아요, 복도에서. 강당에서 카트 탈 수도 없고. 네. 규칙을 지키고 있지 않아요? 네.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른 반도 뛰어도 되거든요. 저희 반은 못 뛰고요. 막 더 떠주고 싶고 막 선생님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사춘기 이전까지 아이들의 95%의 마음은 부모와 교사로부터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엄마 아빠가 시킨 거 선생님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내 걸 만들어야 될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늘이 파랗다고 해도 아닙니다 빨갛다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나에게 주어진 걸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내 걸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고 저항하고 이건 아니에요라고 하는 걸 입에 달고 살게 되는 면들을 보게 되는데 그건 아이가 나쁜 아이거나 아니면은 무슨 논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내 걸 만들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춘기의 반항은 새로운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단계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초등학교 6학년들 얼마나 심각하게 사춘기를 앓고 있을까요? 제작팀은 이번 설문에서 사춘기적인 정서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문항을 만들어 사춘기 정서 총점을 매겨봤습니다. 그리고 상위 30%와 하위 30% 군을 비교해봤는데요. 설문 결과 사춘기 아이들은 학교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았고 수업에 대한 흥미도가 낮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다닌다는 비율도 사춘기가 아닌 아이들에 비해 8배나 됐죠. 사춘기 아이들은 교사에 대한 부정 정서도 높았는데요. 사춘기 총점이 높을수록 교사 권위에 도전하고 있었고 교사의 권위적인 행동이나 차별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담임 말고 뭘 쓰는지 뽑아야 돼. 너 담임 좋냐? 그냥 그래. 학교 다니기 싫어. 선생님 때문에. 너무 짜증나. 사람 사니까 여자랑 나랑 진짜 남자들은 똑같은 다 사람인데 맞아. 왜 그러는 거야? 같이 살면 행복해질 것 같아. 근데 난 그렇게 못 살지. 몰라? 이상하게 그렇게 못 산다. 너도 어쩌자고 그렇게 사냐? 나는 모르겠어. 나 그냥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네가 네 착하게 살지 올바르게 살진 않아. 나 내일 학교 안 나온다. 왜?
교사 비판에 이어 자살 이야기까지. 이 수다는 평범한 교실에서 잡힌 아이들의 목소리입니다. 나는 자주 슬픈 기분이 든다.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다. 6학년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출을 생각한 적이 있다네요. 죽고 싶다는 생각도 30.5%. 이렇게 정서가 불안정해지고 이제 어른들이 걱정할 만한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위험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가장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우울증의 발병이 굉장히 늘어나는 시기가 사춘기입니다. 이제 아이가 이전에 비해서 좀 기분이 많이 울적해 보인다든지 잠을 잘 못 잔다든지 할 경우에는 부모님이 신경을 써서 보셔야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살 생각을 한다고 무조건 걱정하실 게 아니라 좀 환경적으로 아이가 많이 힘들거나 누군가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은 부모나 교사가 제시해온 삶에 의문을 품게 되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스스로 판단하고 싶어집니다. 13살, 그들의 도전과 반항이 아직 미숙하고 약해 보이는 건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죠. 처음은 누구나 어렵습니다.